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 아찔한 대형 사고로부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중증 외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1분 1초가 급하거든요. 사고 발생 후 환자의 소생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 환자 1시간, 뇌졸중 발병 환자 3시간, 결코 긴 시간이 아닌데요. 좀 어때요?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제 출동하는 거는 거의 전방에 철책선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환자 상태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제일 먼저 소생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의료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 위 고군분투, 생명의 최전선으로 가는 닥터 헬기를 만나봤습니다. 경상북도 권역 닥터 헬기 팀의 하루. 어디선가 걸려온 다급한 전화. 맞습니다. 음악분이 시작했습니다. T예요? 전복 사고예요? 네, 여보세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때요? 지금 골절 같은 거 보여요? 출동하지, 그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온 응급 구조 요청,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경북 지역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환자를 위해 대기하는 닥터 헬기팀, 응급의학 전문 의료진이 즉시 출동합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느냐. 얼굴 쪽에 아마 열상이 많으시고 양 어깨하고 양 다리가 끼어가지고 구조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대요. 아마 다발설 골절이 의심되고 열상도 의심되고 한데 일단 자세한 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헬기와 환자가 만나는 임계점은 사고 발생 인근의 한 공원. 먼저 도착한 119 구급차를 발견했습니다. 전신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 골절과 타박상의 출혈까지 있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빠른 처치와 이송만이 환자를 살리는 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송의 손길을 재촉하는데요. 도착한 지 5분 만에 권역 외상센터를 향해 다시 이륙하는 헬기. 본격적인 치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헬기 내 비치된 각종 의료 장비와 구호약품으로 응급처치는 물론 전문의의 진단하에 약물 치료까지 가능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중증 외상을 구별하는 것 중에 첫째가 의식 상태, 둘째가 이제 그 혈압이 얼마나 낮으냐, 또 셋째가 얼마나 많은 외상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순서대로 보는데 환자분은 일단 다발성 골절이 좀 의심이 됩니다. 혈압이 조금 낮아서 아무래도 출혈량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증에 속하고요. 이런 분일수록 빠른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명의 최전선, 우리가 이제 출동하는 거는 거의 전방에 철책선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환자 상태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제일 먼저 소생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기가 병원으로 날아오는 그 시각. 병원 안 소생실에서는 응급 이송 환자를 맞을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도착 즉시 치료가 필요한 위급 환자이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병원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닥터 헬기.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팀이 신속한 이동을 돕습니다. 직접 출동했던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여기는
콜 받고 헬기가 이제 헬기장까지 가서 실제로 환자를 우리가 딱 진료할 때까지 20분이 채 안 걸렸죠. 빨리 의료진이 가서 환자를 일단 정확하게 처치를 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매개가 이제 헬기가 지금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르니까 또 간편하고 그래서 지금 닥터 헬기가 필요한 거죠. 응급의료에 꼭 필요하다는 닥터 헬기. 의료진이 함께 출동해 응급 환자를 치료 및 이송하는 전용 헬기를 일컫습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 불리우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닥터 헬기는 총 7대, 인천과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권역과 올 하반기 운항을 시작한 경기도 남부권역이 있습니다. 그중 2013년 7월 첫 운항을 시작한 경북권역 외상센터의 닥터 헬기는 2,260건의 출동으로 전국 최다 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닥터 헬기는 많은 전문 인력의 상주가 필요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 처치가 가능한 의사와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수명씩 교대하는 것은 물론 조종사와 같은 헬기 운항 전문 인력까지 총 26명이 교대로 상주 중입니다. 외상센터에 오는 중증 외상 환자들은 많은 의료 인력, 특히 외과 관련 전문의, 간호사, 그다음 구조사 등의 많은 인력이 투여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많이 부족하고 또 지원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외상 환자는 공공의료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 그다음 사회적, 그다음에 모든 의료계의 노력을 통해서 인력 확보해야 되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시각. 병원 뒷마당의 경납고는 벌써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전선 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항공정비사. 닥터 헬기 출동에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이 바로 헬기의 사전 점검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비행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입출 전에 항공이 준비돼야지 그 응급 대기 상황에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하시나요? 총 30분 전에 나와서 항공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살피는 또 한 사람, 응급구조사입니다. 닥터 헬기 내에는 응급실 수준의 응급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요. 임무 시작 전에 이제 나와서 응급 장비들 다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임무 중에 뭐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비를 단단히 하며 오늘 하루 있을 출동에 대비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닥터 헬기의 운항 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헬기의 안전성을 고려해 시계 비행 가능 시간인 주간에만 출동하는 건데요. 운항 통제센터도 바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닥터 헬기 출동에 있어 꼭 확인해야 할 또 한 가지. 그날의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한 비행 조건 확인인데요. 시정은 5km, 응고는 1,500피트, 450m 이상, 지표면에서 구름 밑단까지 높이가 450m 이상 확보가 돼야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북 전 지역 응고 7,600m 이상으로 양호하고 시정도 경북 전 지역 10km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운항 통제실입니다. 저희가 일단 가서 보고 뭐 하죠. 그래요. 지금 운항 됩니까? 신고가 접수되면 운행 통제사는 가장 먼저 헬기 착륙이 가능한 인계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헬기로 신속한 출동이 진행되는데요. 그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씨름하고 있을 응급 환자를 향해 닥터 헬기가 날아오릅니다.
대사성 산증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피가 아주 중성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이 위독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혈색소 수치가 낮아서 아무래도 그 위장관 출혈이 있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이분도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죠. 생사의 갈림길 위에 있을지 모를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상황. 오늘의 임계점은 하천변이었는데요. 약 45km의 거리를 날아온 시간은 단 16분. 구급차로 이동했다면 불가능했을 시간입니다. 타 병원에서 구조 요청을 한 환자는 구급차로 임계점까지 오고 있는 상황. 닥터 헬기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환자는 그 사이 상태가 악화돼 의식마저 희미해져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닥터 헬기의 장점. 헬기 이륙과 동시에 최대한의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환자일수록 앰뷸런스로 오면 그 전문 처치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숙달되게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송 중에 그 우리가 심장마비 오거나 뭐 호흡이 없어지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많죠. 닥터 헬기가 아니었다면 전문의와 환자가 이렇게 빨리 만나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아주 위독하신 상황인데 시간을 다툴 것 같아요. 매우 위중한 환자의 상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닥터 헬기가 병원을 떠난 지 30여 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팀이 환자의 빠른 이송을 돕는데요. 이제 체계적인 진료와 각종 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할 시간. 출동했던 전문의가 끝까지 환자를 살핍니다. 눈 한번 떠봐요. 괜찮으니까. 어? 아주머니 눈 떠봐요 눈. 그래. 눈도 안 보자. 오케이 봐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사성 산증 환자.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환자실 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중환자실 가서 하루 이틀을 잘 견디면 또 집에 갈 수 있지 싶은데 못 견딜 확률이 반반이에요.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의료팀의 몫.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치료 결과를 바라봅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하는 곳이 대도시도 있지만은 이 경북 북부나 아니면 다른 지방처럼 지방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짙은 보라색 표시가 구급차로 30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이고요. 넓은 테두리가 헬기로 30분 이내면 이송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40대 이하의 사망 원인 1위 외상.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별로 세분화돼 나뉘어져 있는데요.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환자 이송 체계. 두 번째는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응급실이 과밀화돼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중증 외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1분 1초가 급하거든요. 진짜 1분 1초가 급해요. 왜냐하면 숨구멍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숨이 끊어지게 되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 5분이면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고요. 천신만고 때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 저산소증 뇌 병변, 그러니까 저산소증 이제 뇌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뇌가 불가역적으로 손상이 돼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돼요. 초창기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골든 아워라고도 안 하고 플래티넘 미닛이라고까지도 한다고. 그러니까 1분 1분이 백금같이 플래티넘같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전문화된 의료진들이 현장에서부터 소방대원들하고 현장 대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처치를 해서 살려가지고 모시고 오면 생존율을 극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30.5%. 3명 중 1명은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가장 이제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게 저는 런던에서 근무할 때 거기 뭐라 그랬냐면 런던에 거기는 햄스라 그래요. 헬리콥터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라고 해서 햄스라 그러는데 Take emergency room to the roadside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로드사이드로 길가로 옮긴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영국 의사들 길 옆에서 막 수술도 하고 그래요. 닥터 헬기의 도입 시기는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무려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운영 중인 헬기의 수만 봐도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요. 비록 적고 열악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닥터 헬기는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한 뒤 업무를 종료합니다. 지난 6월 응급의료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에서 새로운 닥터 헬기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대학병원. 이국종 센터장을 비롯한 외상센터 팀원들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닥터 헬기 도입 후 적응 훈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야간 훈련. 저희가 일단 전체 비행하는 거에 진짜 실제 환자가 발생해서 실출동하는 비행의 43%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야간 출동이에요. 밤이라고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밤에는 그 지역적으로 여러 그 병원들의 리소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외상센터 역할이 중요해요. 아니면 큰 응급의료센터나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죠.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과정도 지금처럼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엔 순탄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왔는지 다시 되돌이켜보면 전국 7번째가 된 경기도 닥터 헬기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첫 시행하는 24시간 닥터 헬기라는 것. 올 연말까지 헬기 운항의 지형과 환경을 익히는 관숙 비행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착륙장으로 2,420곳을 확보하며 인계점 걱정을 덜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 중입니다. 이국종 센터장이 헬기를 타고 훈련에 나가 있는 그 시각. 교수님, 여기는 TVA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엄마. 교수님이 이제 환자 상태를 저희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수술이 바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방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스탠바이를 바로 해주시거든요. 그런 내용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무전을 많이 쓰고 있죠. 기존 닥터 헬기보다 큰 대형 헬기, 의료뿐 아니라 산악구조나 해상작전 투입도 가능하며 6명의 환자를 한 번에 이송 가능합니다.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심전도 모니터링하고 혈압 체크나 산소포화도도 체크할 수 있고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전기 충격도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쪽은 인공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이제 기관사관 돼 있는 환자들한테 쓸 수가 있고요. 아직은 완벽히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일단은 기체가 커지고 안전하다는 게 의료진들과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 살려봐야죠. 닥터 헬기 8년 만에 처음으로 24시간 닥터 헬기가 도입됐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목숨이 위험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낮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대형 사고일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다른 의료기관들에서 지원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요. 응급실이 밤에는 문을 닫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헬리콥터, 응급의료용 헬리콥터라고 하는 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 그 날아다니는 중환자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응급실 운영 체제와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잠드는 시간이 없어야 되죠. 이국종 센터장은 닥터 헬기로 첫 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네? 좀 어떠세요? 뭐야? 이렇게 눈 뜨고 하니까 훨씬 낫네, 여기. 중환자실보다는 여기가 지내시기 좀 나으시죠? 중환자실에서 올라오신 거면 정말 기적이에요. 완전 염라대왕 옆에 가신 걸 보셨으니까. 하여튼 불편하시다도 힘내서 좀 절대적으로 안정해서 누워 계셔야 되니까요. 지난 9월 4일 첫 구조 활동 당시 실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임계점 어디야? 환자 임계점 어디냐고, 사고. 평택 이암대 사령부 헬기장입니다. 환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을 만큼 심각한 사고 상황이었던 이날의 출동. 수원에서 평택 인계점까지 약 38km, 이동 시간은 단 11분이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만난 환자는 그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잠깐! 인티메이션 요청할 거야. 좀 어때요? 많이 잡아요. 공사장에서 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며 심각한 열상과 골절을 입은 환자. 좋아! 잘했어.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내 삽관을 할 만큼 긴박했던 응급처치. 1분 1초를 다투며 이뤄낸 구조와 치료 끝에 환자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결과는 극명히 달라졌을 텐데요. 그 수술하고 여기는 잘 됐거든요. 목 있는데 여기 부서졌던데. 근데 여기 저희가 안에 잘 낫고 있는지 보려고 계속 CT를 찍어가지고 볼 겁니다, 또. 네. 가슴 부서지고 그랬던 데도 지금 좀 낫고 있거든요, 점점. 네. 그냥 숨 크게 쉬어보세요. 크게요. 심호흡하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 가슴, 골반부터 해서 그 안에 내부 장기부터 해서 가슴하고 목 바로 턱 밑에 있는 데까지가 다 으스러져서 그래서 여기 목 있는 데도 막 수술한 자국이 보이는 게 그래서 그래요. 골반은 좀 많이 다치셨는데 이제 안정하면 좀 될 것 같고. 생사의 갈림길 위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 아내는 아직도 가슴이 떨려옵니다. 다행히 빠르게 진행된 응급처치와 수술로 호전돼 가고 있는 환자. 조금만 더 늦었거나 적게 했었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막막하고 좀 답답했죠. 그나마 그래도 헬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옮겼다는 것 자체에 크게 감동도 받았고 놀랍고 고맙기도 하고요. 일부를 타고 왔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됐을 겁니다. 헬기에서 살지 않으면 닥터 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목숨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닥터 헬기를 포함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 계획에 대해 물었는데요. 야간 운항, 구조활동 병행 등의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닥터 헬기 추가 배치를 검토해 나간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인 사회를 위한 걸음, 우리는 얼마나 실현해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생명 최전선을 향해 날아오르는 저 길을 우리의 관심으로 열어줄 때입니다. 항상 저는 환자들이 오면은 그 환자들이 다 대개 가족의 한 중심인 가장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과가 나빠지면은
한 가정이 슬픔에 빠지고 붕괴되는 걸 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 외상 치료 시스템이 정비돼서 이런 중증 외상 진료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서 행복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가 계속 이 상황에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어디 구석에서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생명의 진짜 위협을 받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 잘하느냐가 진짜 그 사회 내공이라고요. 한국 사회가 진정하게 선진국형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 진짜 이게 말로만 선진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나라가 결국 선진화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게 막 못 살 것 같지요. 아이들인데 말하려니 부담될 것 같고.